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민주의 코인 포커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민주입니다. 오늘 암호화폐 흐름의 중심 코인 포커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인 흐름의 이슈 속 이 크립토 펀드와 헤지 펀드의 새로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립토 펀드와 이 전통 헤지 펀드가 채택하고 있는 새로운 투자 전략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고 또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기회를 포착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이해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크립토 펀드와 헤지 펀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두 투자 상품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립토 펀드는요. 말 그대로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마치 바다에 이 배를 띄워 넣어서 이 보물을 찾듯이 펀드 매니저가 다양한 코인을 골라 담고 시세 차익이나 디파이 서비스에서 얻는 이자 수익을 노리는 방식이죠. 일반 주식형 펀드와 달리 24시간 문을 닫지 않고요. 하루 종일 시시각각 변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발빠르게 탐험을 합니다. 이 때문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격이 크게 출렁일 때는 손실도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반면 헤지펀드는 암호화폐에 국한되지 않고 주식, 채권, 파생상품, 외환 등 이 온갖 자산을 두루 활용해서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수익을 내겠다라는 목표로 운영이 되는 사모펀드입니다. 이를 위해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활용하는 롱, 숏 전략, 그리고 타임 인베스트먼트를 노리는 차익 거래,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전략군처럼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 때로는 기회를 노리고요. 때로는 리스크를 줄이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합니다. 두 펀드 모두 기관 투자자나 고액 자산가를 주로 고객층으로 삼는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투자 대상과 운용 기법이 또 크게 다른데요. 크립토 펀드는 디지털 자산의 높은 변동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탐험대라는 반면에 이 헤지 펀드는 다양한 자산을 조합해서 시장 전반의 위험을 분산 통제하는 전략군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좀 비유를 해 보자라면 이렇게 보물찾기에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도를 들고 이 X 표시된 곳을 찾아 나서는 탐험가가 바로 크립토 펀드 매니저라면 이 헤지 펀드 매니저는 전쟁터의 총사령관이라고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암호화폐 전문 펀드인 크립토 펀드와 이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는 헤지 펀드의 차이를 조금 재미있는 예시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립토 펀드를 이렇게 보물찾기 탐험대로 비유를 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지도 한 장을 들고 X 표시된 곳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 바로 이 펀드 매니저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암호화폐 후보들을 고르고 이 디파이 플랫폼 자산을 예치해서 수익 농사도 짓고 시세 차익도 노립니다. 예컨대 A 펀드는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에 1,000,000달러를 넣어서 연 5% 보상을 거뒀고 B 펀드는 솔라나 초창기 토큰을 매수해 가격이 10배 뛸 때까지 보유한 뒤에 매도해서 큰돈을 벌었는데요. 이 과정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시장을 탐험해야 하기 때문에 보물처럼 또 스릴이 넘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동시에 한순간 폭풍우처럼 변동성이 휘몰아치면 손실도 정말 빠르게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헤지펀드는 마치 좀 전쟁터의 총사령관처럼 다양한 병력들을 운용을 하는데요. 주식, 채권, 파생상품, 외환을 각 보병, 기갑, 포병, 공군에 비유해서 경기가 또 안 좋으면 주식을 사고 이런 롱 전략으로 주식을 사고요. 또 불안할 때는 빌린 주식을 팔아치우는 숏 전략을 이렇게 동시에 금리와 환율 변동에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또 필요하면 파생상품으로 리스크를 해지를 합니다. 실제로 C 헤지 펀드사는 2024년 금리 인상 국면에서 미국 국채를 숏 포지션으로 가져가면서 이 금선물에 투자해서 약 8% 수익을 냈고요. D 펀드는 2023년 폭락장에서도 포트폴리오 손실을 마이너스 2%로 최소화해 방어에 성공을 또 했습니다. 결국 크립토 펀드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한정된 바다에서 보물찾기를 통해 극대화된 수익을 좀 추구하는 탐험가라면요. 헤지 펀드는 시장 전반의 지형을 분석해서 병력을 다각도로 배치하고 전술을 구사해 어떤 전투에서도 승리에게 따르는 전략군이라고 또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펀드 모두 기관 투자자와 고액 자산가의 선택을 받는 대체 투자 상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 투자 대상과 운용 방식 그리고 리스크 관리 철학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투자 목표와 또 위험 선호도에 맞춰서 적절한 탐험대 또는 전략군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차이를 조금 이해하셨다면 다음 흐름으로는 실제로 각 펀드가 어떤 전략을 쓰고 또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자세하게 또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크립토 펀드의 성장 여정을 함께 돌아보도록 할 텐데요. 2024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된 총 가치는 이미 2,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탈중앙화 금융이 어떻게 전통 금융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데요. 1년 전인 2023년 TVL 대비 5% 이상 급증한 수치인데요. 암호화폐 전용 펀드 자산 운용 규모 역시도 2020년 이후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전통 헤지펀드의 성장 속도를 능가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크립토 펀드들이 주로 활용하는 전략을 또 5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탈중화 금융 수익 전략이 이 최적화된 전략인데요. 이른바 수익 농사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투자자가 유동성 풀에 자산을 예치하고 거래 수수료와 토큰 보상을 동시에 획득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퀸트 그리고 퀀트와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략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전통 금융에 비해서 변동성이 조금 크기 때문에 많은 펀드가 머닝머신 기반 시계열 예측 모델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펀드는 LSTM의 모델을 사용해 단기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고요. 이를 통해서 0.5%에 2%의 일일 수익률을 꾸준하게 달성하고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거래소 간 간격 차이를 이용하는 이 차익 거래는 여전히 무위험 수익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하루 평균 1억 달러 이상의 거래량이 이를 통해서 소화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지수 패시브 전략인데요. DPI처럼 주요 디파이 토큰을 편입한 지수 펀드는 투자자에게 시장 전체 흐름에 분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DPI는 이더리움 기반 14개 토큰을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편입을 하고요. 2025년 4월 말 기준 연초 대비 약 18.4%의 수익률을 가져갔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추종하는 토큰화된 ETF 출시 소식도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더욱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개 비트코인 트레저리 모델인데요. 이 전략은 기업이 보유 현금 주식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서 장기 보유함으로써 재무구조에 디지털 자산을 공식 편입하는 방식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020년부터 이 전략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20만 개 이상의 코인을 보유 중인데요. 해당 기업의 주가는 같은 기간 S&P 500 지수를 크게 앞섰습니다. 유사한 모델을 시험 중인 이 스트리브 어셋은 2025년 1분기에 약 5억 달러 규모의 주식과 비트코인 교환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NFT와 게임파이 메타버스 연계 전략인데요. 일부 크립토 펀드는 가상자산 분야를 넘어서서 이 메타버스와 그리고 게임파이 프로젝트에도 투자를 해왔습니다. 플랫폼의 토큰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확보해서 해당 프로젝트가 메인넷 출시 후 50배 이상 가격 상승을 기록하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는 전통 헤지 펀드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떻게 진입했는지 또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헤지 펀드들은 이런 기존의 글로벌 매크로 같은 멀티 스트래티지의 디지털 자산을 통합해서 하이브리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4년 말부터 그룹 내 거시경제 분석 역량을 활용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옵션 포지션을 결합한 델타 중립 전략을 구사한 경우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시장 변동성 구간에서도 연 환산 12% 이상의 수익률을 또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파생 상품을 위해 이용한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겠는데요. 이렇게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 옵션 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15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요. 기관들이 이를 활용해서 현물 포지션의 가격 변동 리스크를 해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산이 토큰화되는 추세에 맞춰서 채권, 주식을 블록체인에 올려서
STO 형태로 발행을 하는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미국의 한 멀티 스트래티지 헤지 펀드는 전체 AUM의 8%를 디지털 자산에 할당했고요. 이 중 60%는 현물 비트코인 이더리움, 40%는 디파이 토큰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펀드는 연초 이후 22%의 초과 수익을 기록했고요. 특히 4월 중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 디지털 자산 부분에서만 5.3%의 월간 수익을 냈다라고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비트코인 ETF겠는데요. 2024년 1월 미국의 SEC가 최초의 이 스팟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이후에 블랙록의 아이쉐어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출시 16개월 만에 AUM의 71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동시에 스팟 ETF 주식의 일평균 거래량이요 6천만 주를 넘어서면서 ETF 매수 물량이 곧바로 현물 비트코인 수요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이 됐습니다. 실제로 2025년 4월 마지막 주에만 스팟 비트코인이 ETF로 16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고요. 이는 ETF 출시 이후에 최대치였습니다. 규제 환경도 중요한 변수였는데요. 미국의 SEC와 CFTC는 2025년 중반까지 추가적인 스팟 크립토 ETF를 승인하거나 인카인드 상환 방식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기대감을 또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신청은 또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승인은 2025년 하반기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유럽에서는 블랙록이 3월에 첫 비트코인 ETP를 스위스와 파리, 암스테르담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 상장하면서 이미 5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유치했고요.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2025년 말까지 이 크립토 ETF가 북미 귀금속 ETF 규모를 초월해서 전체 ETF 시장의 세 번째로 큰 자산군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리스크 관리 측면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밸류얼 리스크, 이 VAR 모델과 스트레스 테스트 그리고 포지션별 변동성 할당 등을 통해서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 그리고 크립토 펀드와 헤지 펀드 모두 멀티시그 그리고 콜드 월렛, 분산형 키 관리 솔루션 등의 이런 보안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세 가지 역사적인 전환점을 좀 돌아보면서요. 오늘 살펴본 최신 투자 전략이 또 어떻게 맥을 같이 하게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7년에 이 비트코인 불장 첫 번째 물결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암호화폐 대중화의 분수령이 된 해였는데요. 비트코인이 1년 만에 약 1,000달러에서 2만 달러 가까이 치솟으면서 누구나 '내일은 나도 백만장자'라는 꿈을 꾸게 됐는데요. 사람들은 카페에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나눴고요. 넷플릭스 대신 크립토 강의를 듣는 친구들도 생겨났습니다. 당시 열풍의 이 핵심은 ICO였는데요. 수백 개의 스타트업이 아이디어만으로 1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상당수의 프로젝트가 또 사라졌기도 했지만 이 시기에 등장한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같은 주요 알트코인은 지금도 이 생태계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레버리지와 검증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위험성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이 당시에 비해서 훨씬 정교해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또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0년에 이 디파이 붐인데요. 금융의 해방구라는 이름을 또 지어봤습니다. 2017년 불장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2020년 여름에는 디파이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수익 농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도 바로 이때인데요. 예를 들어서 유동성 풀에 10만 달러어치의 자산을 예치하면 한 달 사이에 20%가 넘는 보상을 받는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컴파운드 에이브 그리고 유니스왑 같은 프로토콜은 단숨에 수백억 달러의 예치금을 흡수했고요. 기존 은행 금리의 수십 배를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파마터라는 이 용어도 생겨났는데 스마트 컨트랙트 결함 그리고 청산 리스크, 급격한 슬리피지 등이 수시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 시장 유동성의 위험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오늘날 이 크립토 펀드들은 디파이 전략을 백테스트와 보안 감사를 거쳐서야만 실행한다라는 점까지도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부분은요. 2021년의 NFT 열풍입니다. 디지털 소유권의 혁명이라고 이름을 또 함께 해 봤는데요. 2021년 초에 NFT라는 개념이 순식간에 정말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았었죠. 디지털 아트워크 이 한 점이 690만 달러에 팔렸고요. 그리고 볼드에이프 요트 클럽 컬렉션의 한 마리 NFT가 수십만 달러에 거래가 되는 광경은 마치 이 미술의 경매장을 방불케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블록체인 위에 내가 가진 그림과 음악, 부동산 권리를 인증할 수 있다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메타버스 게임에서 아바타 스킨 그리고 디지털 토지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금융을 넘어서 엔터테인먼트 문화 시장으로도 확장이 됐습니다. 이 가치 판단 기준이 모호한 자산에 대한 거품 리스크도 체크해 봐야겠고요. 현재 NFT 게임파이 전략은 어, 커뮤니티 활성화, 로열티 구조, 그리고 IP, 파트너십 분석을 필수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큰 물결을 경험한 뒤에 크립토 펀드와 헤지 펀드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교훈을 얻었는데요. 먼저 하이브리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2017년에는 오로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2020년에는 디파이에만 쏠렸다면 이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디파이, NFT 그리고 전통 자산을 함께 담아 리스크를 분산을 합니다. 또 엄격한 보안인데요. 그리고 이 리서치 프로젝트와 함께 하는데요. 과거의 급작스러운 해킹 사건과 프로젝트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 멀티시그 월렛, 외부 보안 전문기관 검증이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입니다. 예전에는 이 감과 뜨는 팀을 쫓았다면 이제는 머신러닝 이 기반의 예측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분석, 펀더멘털 점수와 모델로 차별화된 수익을 또 추구를 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역사의 전환점을 살펴보자면 세 번의 역사 전환점을 살펴보자면요. 2017년에 비트코인 불장, 그리고 2020년에 디파이 붐, 그리고 2021년에 NFT 열풍 모두 각기 다른 배경과 교훈을 좀 남겼는데요. 이 경험들이 이 축적이 돼서 오늘날은 더욱더 정교하고 다채로운 투자 전략이 산생했고요. 계속해서 또 탄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과거에 이 사례에서 얻은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웠는지를 또 곱씹어 봐야겠고요. 앞으로 펼쳐질 다음 시장 사이클을 또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큰 그림을 좀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 전략이 작동하는 코드 내부를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동화 시장 조성을 또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스테이킹과 수익 농사를 또 합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 구조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 크로스체인 브리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또 크립토 펀드와 전통 헤지 펀드의 최신 투자 전략 그리고 실제 사례 그리고 이 규제와 리스크 관리 방안을 다각도로 함께 살펴봤는데요.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이 점차 융합이 되는 이 흐름 속에서 저희는 또 어떤 변화가 일게 될지 저희 코인 포커스와 함께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포커스로 최신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에 또 빠르게 변하는 시장의 흐름 꼼꼼하게 또 들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주의 코인 포커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